아이다호주의 그 메리디안이라는 곳에 있는 테슬라 대리점, 바로 이곳인데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집회가 벌어져서 그런데 그곳에서 일론 머스크 지지자를 본인의 차로 갖다 그냥 들이박은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 범인이 잡혔는데 70세 백인 할아버지, 알고 봤더니 반 트럼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테슬라 대리점 밖에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일자리 감축에 역할한 것에 항의하는 그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약 200명의 맞불 시위로 인해서 흐지부지 돼버렸다라고 ABC가 보도를 합니다. 테슬라 앞에 모여가지고 머스크 반대하는 그런 항의를 한 사람은 30여 명. 그런데 무슨 소리야, 머스크 지지하고 나온 사람이 200여 명. 비교가 안 되겠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의 비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탄핵 찬성한 집회한다라고 하는데 몇천 명 모이는데 탄핵 반대 집회한다 그러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아이다호주의 민심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돈 받고 나온 놈들 이겁니다. 평가가 딱 그겁니다. 저놈들은 돈 받고 나온 놈들. 일당 받고 나왔구나.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상당히 한국 사회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나와 있는 이 시위 현장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동원이 된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어떤 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주에서는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이게 조직적으로 동원된 캠페인이었다. 자, 메리디안 경찰서에 따르면 49살의 한 시위 반대편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메리디안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탈봇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외설적인 제스처를 취한 뒤에, 외설적인 제스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제스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차를 몰아서 그를 치었다라는 겁니다. 49살짜리 남성을 차로 치었다. 경찰은 트럼프 지지 깃발이 걸린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트럭에다가 트럼프 지지하는 깃발을 달고 다녔었나 보죠. 탈봇 이 사람이 그를 쳤을 때 막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데 쳤다라는 이야기를 경찰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반 머스크 단체가 전국의 테슬라 대리점과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조직한 일련의 계획된 테슬라 점거 시위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시위들이 공통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테이크다운. 똑같은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이게 시위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건 돈 받은 놈들이 시위 전문가들이 한 시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왜 거기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돈 받고 일당 받고 나왔으면 시위나 하고 갈 것이지 왜 거기에서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더구나 뺑소니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뺑소니. 최근 몇 주 동안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두드러진 역할로 인해 기물 파손 및 시위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 중에서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정치인들은 무조건 자기 이름이 욕을 먹던 칭찬을 받던 언론에 한 번이라 더 노출되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 이름이 사람들한테 자꾸 노출이 되고 알려지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그 브랜드가 각인되는 그러한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각인된 브랜드가 좋은 이미지가 되느냐 나쁜 이미지가 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이즈 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름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머릿속에 심어졌을지 몰라도 나중에 좋은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기본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반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수많은 좌파 시위대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테슬라를 먹여 살려주는, 테슬라 홍보를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지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테슬라를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테슬라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저희가 사실은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시위 과정 중에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 이건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방화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총질을 해대고 차에다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사람을 치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탈봇의 차량 번호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집을 찾아냈고요. 그 이후에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처음에는 도망쳤는데, 에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탈봇은 에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고요. 중범죄인 가중폭행 건으로 기소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대변인은 메리디안 경찰서는 모든 사람이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항의하고 표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국민들의 발언권, 자유로운 발언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줍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럽습니다.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 자기 얘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시끄럽고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징글징글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용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한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었죠. 원래 목적은, 발언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발전적인 결론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반합처럼 누군가가 어떤 이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럼 그것을 반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게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발언권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무조건 주입하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럼 다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주는 게 아니죠. 테슬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지금 이 할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33세의 데마르케윤 마르퀴즈 콕스라는 사람이요. 33살밖에 안 됐는데 테슬라 전기차 주인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그 테슬라 전기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아가지고 차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텍사카나 경찰에 의해서 범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칵스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CCTV 영상으로. 지역방송국 KTBS가 입수한 영상에 보면은 5피트 2인치 그리고 449파운드의 칵스. 와, 5피트 2인치인데 449파운드면은 완전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을 줄만 아는 그런 체형이네요. 근데 이 칵스가 자신의 ATV를 후진하다가 캐스타핀이라는 사람의 빨간색 테슬라 차를 향해서 돌진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운전선 쪽에 문을 찌그러뜨리는,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찌그러뜨려 놓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 인근의 매장에서 두 번째 테슬라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에 출동했고, 골든 팰리스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에서 이 칵스라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칵스를 경찰이 잡을 때 초기 신문에서 칵스가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놓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행동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거기에 속지 않고 이 사람 그대로 그냥 체포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칵스라는 것을 밝혀낸다. 이게 거짓말하고 피해가면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테슬라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의 발언권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발언권과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폭력이라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행태가 되는 것이 그때부터는 이미 파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